자, 우리 협상팀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여기 총력전 힘을 보탤 한 사람이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조선업계 빅3 중에 한 곳인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얘기 방금 들으신 대로 우리 정부의 비장의 카드가 바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마스가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 김동관 부회장이 큰 힘이 되줄 걸로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아시는 것처럼 한화그룹은 김승현 회장부터 트럼프 가문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김동관 부회장도 트럼프 취임식 그리고 취임식 이후에 VIP들만 참석한다는 무도회에도 참석을 했었죠. 차 교수님, 네.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축이 한화그룹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정부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한화가 몇 년 전에 인수했던 그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상당히 그 한화그룹의 새로운 하나의 그 성장 동력으로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인수하고 난 뒤에 상당한 또 이렇게 사업적으로 진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 과거 우리 조선 강국의 새로운 영화를 다시 재현시키고 있는 가장 앞장서고 있는 그룹이 한화그룹인데다가, 사실 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당선 축하 전화 통화에서도 사실 한국의 미국 조선 재건을 위한 역할을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국익을 좀 더 정대시키는데 한화가 가지고 있는 이 조선의 이 지금 기술 역량을 보태는 쪽으로 아마 상당히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다가 지금 하나가 필리 조선소인가요? 그 미국 내에 있는 현지 조선소도 지금 인수를 해서 거기에 미 군함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리하고 있는 그런 또 이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그 한국 정부, 우리 정부 입장에서 고려했을 때는 아마 중요한 하나의 협상 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아마 하나 측의 협조를 그러니까 요청을 했고, 기꺼이 하나가 여기를 책임지고 지금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서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구윤철 부총리까지 미국으로 날아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간 외교까지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만큼 이번 미국과의 이 관세 협상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김동관 부회장 어제 날아갔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조금 전에 날아갔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이재용 회장까지 미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관세 협상 여기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 우리 재계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과 협상이 끝내 실패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통보한 대로 관세 25%를 때려맞게 된다면 우리 자동차 업계 어떤 타격을 입게 되는지 어제 저희가 자세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한국의 소나타가 일본 도요타의 캠리보다 $1,800나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만약 이대로 협상 실패가 된다면 $620가 역전됩니다. 캠리가 더 싸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호 대변인님, 어제 저희가 관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한미 FTA 덕분에 관세가 0이었어요. 무관세로 자동차가 판매가 되어 왔고, 일본과 독일은 2.5%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앞에서 보시는 그 수치였고요. 다시 그러면 똑같이 15%가 됐을 때 어떨까를 봤는데, 현대차 아반떼가 현재 미국에서 22,100달러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 27,000불이 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자인 도요타의 코롤라, 폭스바겐의 제타보다도 훨씬 더 비싸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15%를 맞게 됐을 때도 2.5% 정도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그 사전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타격 입게 되고,
25%를 맞으면 더 크게 된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이미 1사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다 우리나라 차업계는 일본보다도 대미 수출 비중이 훨씬 더 이제 큽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생산 비중은 일본보다 훨씬 적습니다. 일본과 EU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업계는 정말 비상인 것이죠.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뛸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그 협상을 타결해주고 그런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행보를 보면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서로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지금 저렇게 기업인들까지 앞장세워서 미국으로 날아가서 다 민관 협력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반기업 행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못 살게 하고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할지를 연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한화 김동관 부회장은 가서 한다고 하는데 노란봉투법 때문에 최근에 한화오션이 조선업이거든요. 한화오션이 불법 파업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노란봉투법까지 발효가 되면은 하청업체들 다 직접 교섭한다. 이렇게 되면 수백 개 하청업체들을 다 상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배상을 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불법 파업이 이제 더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상법 개정안, 더 독한 상법 개정안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죠. 그다음에 증세한다고 법인세 더 올린다고 하죠.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기업들을 막 내몰아서 협상에까지 참여하게 이렇게 하면서 한쪽에서는 계속 못 살게 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경제 철학과 직결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기업을 자꾸 적으로 보고 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활력을 잃게 할까를 연구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에도 혼란을 주고 저는 미국도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 사고부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